환영합니다. 알까부까TV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단어는 프로테스트입니다. 어원 개념 보실까요? 자, PRO라고 하는 접두사 forward, 앞쪽이란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어근이 되겠고요. 자, test라고 하는 이 어근은 prove, 증명하다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그런 어근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테스트의 어원적인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 앞쪽에서 무엇인가를 증명한다, 이런 어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항의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타당하다, 뭐 옳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내는 행위가 바로 항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뭐 항의하다, 항변하다, 뭐 내지는 뭐 이의를 제기하다, 이런 정도로 사용되는 그런 동사죠. protest.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어원적인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시죠. 자, 프로란 어근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forward, 앞쪽이란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어근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프로라는 어근은. 자, 첫 번째 나오는 단어 prologue. 자, 로그라고 하는 어근 뒤에 가서 나오게 되고 이미 앞에서 다 나온 적이 있었고요. word, 단어란 의미로 사용되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prologue란 의미는 뭐예요? 먼저, 앞에 나오는 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서사 내지는 서막을 prologu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반대말을 많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에필로그라고 하는 단어가 반대말로 사용되는 거죠. 그렇죠? 에피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아웃의 개념이죠. 아웃. 그래서 끝날 때 하는 말, 이런 정도의 맺은 말을 에필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프로파일. 이것도 많이 사용되죠. 자, FIL이란 어근은요, 어원적으로 라인, 어떤 줄이나 선이란 개념으로 사용되는 어근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또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 먼저 선을 그려보는 것, 이런 뜻이에요. 먼저 선을 그려보는 것. 그래서 윤곽 내지는 외곽선이란 의미로서 프로파일을 쓰는 겁니다. 대충 윤곽을 잡아 보는 사람을 프로파일러라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건 뭐 다른 말로 바꿔 드린다면 outline 정도가 되는 거예요. outline. 그렇죠? 바깥선. 자, 하나 더 보시면 progress. 자, grass라는 어근은 어원적으로 go, 간다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앞으로 가다. go forward, 동요가 됩니다. 쉬운 말로 풀어내면 go forward가 되고요. 이걸 묶어 놓은 단어가 바로 progress,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가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당연히 이 의미는 뭐가 돼요? 앞으로 나아가다, 그렇죠, 전진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로 풀었으면 go forward, 동의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PRO라는 어근은 forward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접두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보죠. prove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테스트. 우리가 보통 테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시험 내지는 검사란 말로 알고 있잖아요. 자, 시험이나 검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건 뭐예요? 그동안 배웠던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prove, 증명해 보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검사나 시험이 바로 테스트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pre-test. 자, 여기는 PRO라는 어근인데 여기 PRE가 있죠. 이건 비슷한 의미인데 이거는 똑같이 앞쪽이라는 개념이지만 before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나 pre는 앞쪽이다, 앞이다라는 의미로서 같은 의미로 어원 해석을 들어가도 무리가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forward, pro는 동작의 앞쪽으로란 동작의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R이란 pre라는 어근은 before라고 해서 정지의 개념으로서의 앞쪽의 개념으로서 보통 이해가 되는데 막 그거 무시하고 그냥 앞쪽이다, 앞이다라는 개념으로 pre, pro는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전에 먼저 앞서서 보는 시험이란 뜻이죠. 그럼 뭐가 돼요?
예비 시험을 프리테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본 시험 보기 전에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testify. 자, IFI. 이것도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대표적인 동사형 전미사가 됩니다. 이거. 그렇죠? make 내지는 do의 개념. 뭐뭐 하게 만들다, 뭐뭐 하다.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동사형 전미사예요. 그래서 testify 하게 되면 의미 그대로 뭐예요? 증언 내지는 이게 막 한꺼번에 묶여버렸네요. 그렇죠. 증언하다 내지는 증명하다 정도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testify. 중요한 단어죠. 자, 하나 더 보시면 testimony 그랬죠. 자, MONY 앞에서 본 적 있죠? ceremony. 그렇죠. 어떠한 상태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state의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testimony. 자, 증명한 상태. 어원적인 해석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증거란 말로 쓰기도 하고요. 증언이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증명이란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testimony. 자, TSTA가 되면서 testament는 뭘까요? testament. 증명하는 것이란 뜻은 의미적으로, 어원적인 의미적으로는 비슷한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밑에다 쓸까요? 유언 내지는 유언장 혹은 유서란 뜻이에요. 유언장 내지는 유서. 그래서 testament. 자, 유언장 내지는 유서 그러면은 좀 쉬운 단어로 바꿔드릴까요? 글쎄요, 이게 쉬운지는 모르겠네요. 바로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언 내지는 유서란 말로 쓰는데, 자, 물론 이 will이라는 것이 미래조동사죠. 그렇죠? 미래조동사로 쓰기도 하고요. 명사로 사용되면은 사람의 의지, 그렇죠? 사람의 의지력을 will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언이나 유언장을 또는 유서를 will이란 말로 씁니다. 그래서 testament, will 정도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동의어로 한번 가봅시다. 자, 프로테스트의 동의어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동사로서의 의미만 얘기했었죠. 그런데 프로테스트는 동사로서 항의하다, 그리고 명사로서 항의, 항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사, 명사를 다 쓴다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려서 지금 같이 드리면서 갑니다. 단 동사일 경우는 뒤에 강세를 씁니다. protest. 그리고 명사일 경우에는 protest라고 해서 이름절 강세를 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동사로서 항의하다란 말로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거. 자, 제일 먼저 중요한 단어네요. 그렇죠? object란 단어. 그렇죠? 반대한다. 이의를 제기한다의 대표죠. 또 oppose, 반대한다는 말, 항의한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빠지면 안 되겠죠. 항의한다, demonstrate, 시위한다, 항의한다. 그렇죠? demonstrate. 자, 이거의 어원적인 개념. 이것도 나중에 타이틀어로 여기 나오는 object나 demonstrate 같은 것들요. 뒤에 강의 가게 되면 타이틀어로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 설명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단어는 어렵지만 기억해 두세요. contradict. contra라고 하는 건 counter라는 어근과 더불어서 against, 대항한다, 반대한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dict라는 단어는 word, speak, 말한다는 개념으로 갑니다. 이것 또한 나중에 자세한 얘기 드릴게요. dict, 딕셔너리에서 금방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는 것, 반박이란 뜻이에요. contradict라고 하는 것이 반박하다 이런 얘기죠. 항의한다. 어렵지만은 중요한 단어예요. contradict. 자, 두 개만 더 써드리면, 이건 난이도가 높습니다. 스펠링상으로 작은 것 같아도 refute와 confute란 단어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죠? 뭔가 비슷하죠? refute, confute. 그렇죠? 나중에 다시 더
자세한 설명들은 가고요. 요 정도로 동사로서의 동의어는 정리를 드리고요. 자, 그럼 명사로서 항의, 항변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명사형 처리시켜주면 되겠죠? 자, 먼저 object의 명사 형태예요. 그렇죠. objection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objection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단어 빠져서는 안 되겠죠. demonstration이라는 단어. 자, 그리고 protest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서 쓰고 이걸 다시 또 명사 형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protestation이라고 이렇게 다시 또 명사형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complain의 명사형은 어떻게 될까요? complain은 불평불만을 제기한다, 항의한다. complain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뭐 완벽히 틀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닌데요. 여기 그냥 동사형은 뺐는데 complain이 불평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항의하는 거죠. 뭐 그죠? 불만을 제기한다, 항의한다는 얘기죠. 명사 형태는 뒤에 t만 처리해주면 되겠죠. complaint, 불평. 그렇죠? 이런 정도. 자, 그리고 요거의 명사 형태 2개 처리시켜 주면 되겠죠. refutation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confutation 이러면 항의, 항변이란 말에 동의어로 처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파생어 중의어구 부분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파생어나 중의어구 한번 보실까요? 자, 파생어 중의어구에는 단어 한 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자, 보세요. 프로테스탄트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돼 있어요? 대문자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바로 프로테스탄트. 뭐예요? 신교도죠. 미국의 신교도들. 그렇죠? 이것은 미국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미국의 조상은 누구예요? 영국의 이 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이잖아요. 그렇죠? 영국에서 종교적 압박에 못 이겨서. 그렇죠? 영국에서 탈출을 해 나오죠. 100몇 명이죠.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숫자가 100명 이상 되는 한 100여 명 되는 그런 이 교도들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도망을 쳐 오게 되죠. 바로 그 사람들이 미국의 조상들이 지금 현재의 조상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때 타고 온 베일이 뭐예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그렇죠?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죠. 그 도착한 때가 계절적으로 언제예요? 그 추운 한겨울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추운 한겨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미국의 현재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진짜 미국의 주인이죠. 현재 사실 미국의 백인들은 주인 아니에요. 그죠? 뺏은 거죠. 엄밀히 따지면 뺏어놓고 진짜 주인들은 어디다 다 가둬놨어요? 인디언 레저베이션, 그렇죠? 인디안 보호구역에 다 묶어놓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분들은 지금도 이를 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거나 미국의 그 현재의 조상인, 그렇죠? 그 신교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 영화나 이런 서부 개척 시대 영화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검소하면서도 금욕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소박한 치마 같은 거 입고, 그죠?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신교도들이에요. 대문자로 처리하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와 연관돼서 한번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려봤고요. 물론 이 피를 소문자로 쓰게 되면은요, 그냥 그대로 항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문자로 썼을 경우는 신교도가 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라고 써도 되겠고. 자, 하나 더 볼까요? The Protestant Reformation. 뭘까요? 이게 뭐죠? The Protestant Reformation. 그 유명한
종교개혁을 The Protestant Reform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미국의 역사와 연관되어서 프로테스트란 단어에 연관되는 단어로서 한번 잠깐 언급해드려 봤습니다. 프로테스트에 관한 얘기 여기서 마칩니다.